안녕하십니까.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.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역시 모든 걸 선반영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날씨까지도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. 날씨는 이번 주 요게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포근하고 온화한 날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. 주식시장도 그것처럼 좀 온화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자, 오늘도 명인내 복귀 하나하나 짚어봐 가면서 나중에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큰 틀에서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이죠. 자, 오늘 27.6포인트, 약 1.29%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.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. 자, 그다음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약 1.03% 정도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소 시장의 디젤세라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. 자, 선물 시장 살펴보시게 되면 281.45로 1.53%가 올라왔습니다. 자, 요걸 보면 그쵸? 종합주가지수보다 선물지수가 더 올랐다라는 건 중소형주보다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이 강했다.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, 따뜻한,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자,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이 657개 종목이 올라가고 하락 종목이 186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죠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900개 넘게, 약 940개 정도 상승하고 하락 종목은 263개 종목이 하락했는데요. 자,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900개 넘는 종목이 상승한 걸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그리고 저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. 자, 일본 쪽 1.43%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. 중국 상해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3% 이상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자, 환율 쪽을 보게 되면 1134원 70전으로 1원 40전 정도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오늘 시장에 가장 좀 시장을 견인한 건 위에 있는 저 프로그램 매수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비차익 쪽에서는 79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차익 쪽에서는 79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익 쪽에서는 2천억 이상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일단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인데요. 지난주에 그런 좀 좋은 뉴스들이 있었죠.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좀 좋은 얘기들,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도, 거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.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해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중국 시장 급등, 그게 또 미국 시장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,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죠. 자, 그러면서 장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요.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매물이 나와도 좀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얘기죠. 자, 최근에 지난주의 시장과는 틀리게 시장 기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,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추세 자체는 자, 박스권이죠. 자, 지금 현재 맞네요. 자, 일봉 자체는 이쪽에 있는 갭 부분들, 이쪽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요. 자,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요걸 약간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. 자, 전저점 여기가 2125포인트죠. 저점이 2125포인트를 찍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입니다. 지난주 목요일 날 이날 장중에는 2120까지 빠지면서 살짝 깨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2128포인트를 2128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22평선을 지켜주고 전저점 역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서 이때 지지선 확보가 된 모습이죠. 그리고 오늘은 갭으로 62평선하고 6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 22평선까지 장중에
관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분 차트부터 먼저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어쩌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. 왜냐하면 우리 코롱티 시즌 그쪽에서 인보사가 판매 중단하고 뭐 미국에서 임상 실험도 중단하고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코롱티 시즌하고 코롱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점으로 하한가를 맞았죠. 이게 시장이 조금 약할 때 같았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나 시장 전체에 좀 악영향을 줬을 겁니다.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오늘 그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. 자, 보시게 되면 이 아침에 갭으로 떠서 살짝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재차 좀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장중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이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좀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. 요것도 조금 화면을 키워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이죠. 자, 60일 이동평균선을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좀 깨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하면서 지지선 자체를 60일 이평선으로 지지선 자체를 확보를 한 상태고요. 자, 지금 현재 상태는 거래소 시장하고 발맞춰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외국인들의 수급,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. 외국인들은 벌써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수급이 강화됐습니다. 뭔 소리 하냐? 141억 목요일 날 팔았지 않냐?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시청자님들께 이 마지막 끝난 수급 이것만 보지 마시고 장중 수급도 계속 좀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지난주 목요일 날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미리 줬다라는 겁니다. 이때 외국인들이 한 1,200억 정도 장 초반에 지난주 목요일 날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랬다가 이 전까지는 매도가 계속 조금씩 이 전날도 마찬가지로 계속 장중에 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그렇지가 않고 장 초반에 매도 물량을 좀 쌓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매도 물량이 점점 줄었습니다. 그리고 동시효과 때 또 많이 줄였죠. 그래서 141억 매도로 마감이 됐고요. 이런 모습은 금요일 날도 또 나왔어요. 금요일 장 초반에 한 1,2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줄어가더니 오후장 동시효과 직전부터 시작해갖고 한 3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인들 순매도폭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89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되고 오늘은 2,50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했는데요. 오늘 수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매수 물량은 계속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수급만 잘 살펴봤다면 그래 이거 쉽게 밀릴 시장은 아니네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었을 겁니다. 자, 다음은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거죠. 자, 기관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쪽에서는 기관들이 꾸준히 매매를 좀 하죠. 자, 엄청나게 꾸준히도 팔았습니다. 참 이뻐 죽겠죠. 이렇게 많이 좀 팔았었는데 중간에 8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계속 팔아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 날 정도에 장중에는 한 4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었어요.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좀 줄어들더니 금요일 날 순매수가 464억 정도 기관이 순매수로 바뀌었죠.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637억을 순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다음은 선물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선물시장에서는 보셔야 될 게 외국인들 수급을 잘 보셔야죠. 자, 어제, 지금 오늘 한 4,9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 어제 한 2,8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. 자, 그런데 요게 외국인들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
지금 4,900억 매수가 들어왔다고 예, 뭐 한 방향으로 위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. 자, 지금 종가 기준으로 17,000계약 약간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. 자, 요거는 장중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좀 늘어나는 모습은 맞았어요. 그런데 이 한 5,000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을 때 그때 당시에 4,000계약 정도 순매수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미결제 확정이 한 5,000계약 정도 됐습니다.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된 게 맞아요. 자, 위쪽으로 보고 배팅을 하나 싶었는데 종가엔 그렇지가 않죠. 오늘 종가 기준으로 미결제 확정 증가 부분을 보게 되면 한 1,800계약 정도 그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. 자,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? 자, 좀 위쪽으로 신규로 배팅하는 물량들, 이런 물량이 장 초반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오후장에 그들은 다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. 대신 지금 이 미결제 확정이 그때보다 한 3,000계약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건 예, 이 주가 지수 아랫방향으로 좀 보고 지수 자체를 아랫방향으로 보고 매도해 놨던 것들, 그런 것들이 좀 청산 물량이 나온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옵션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옵션 시장은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 78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죠. 금융투자는 42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. 자, 옵션 시장에서는 이 두 주체만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예,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수, 금융투자는 콜옵션 매도가 나오고 있죠. 자, 그럼 풋옵션 쪽을 한번 예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국인들은 풋옵션도 조금 사죠. 한 25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. 금융투자 쪽은 풋옵션을 13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죠. 자,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그쵸, 양매수죠.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양매수를 했고요. 이 금융투자 쪽은 콜옵션은 매도, 풋옵션은 매수, 아랫방향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옵션 시장을 보실 때는 이 당일 수급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. 누적 포지션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참 옵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예, 굉장히 좀 손실이 커요. 예, 크게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, 굉장히 좀 손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이날까지 외국인들은 예, 콜옵션 쪽에서 콜 매도 포지션이죠. 이날까지는 예, 잘 쌓아갔어요. 172억 정도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저 아래쪽 방향으로 옆으로 기거나 아래쪽 방향이죠. 자, 잘 했는데 이때 목요일 날 일이 좀 터지죠.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를 그냥 쭉 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거기서 이 매도 쳤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크게 손실을 봤어요. 그러면서 전부 다 청산을 하고 172억 매도였던 게 124억 순매수로 바뀌었으니까 이날 콜옵션 쪽을 한 300억 정도, 300억 가까이 매수했다는 얘기죠. 자,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, 지난주에도 주가가 예, 좀 빠지니까 매수했던 부분들을 계속 손절을 좀 치죠. 자, 지난주에는 예,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좀 주 초반에 아랫방향으로 빠졌으니까 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거죠. 손절을 계속 쳤습니다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순매도로 바뀌었네요, 누적이. 그런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죠. 오늘 급등하니까 또 이거 매도 쳤던 거 전부 다 예,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는 4월물에서는 상당히 콜옵션 쪽에서 상당히 순환을 예, 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금융투자는 역시 얕게 잘합니다. 이 주식 옵션 시장에서 불패 신화를 갖고 있는 게 이 금융투자예요.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이런 물량도 좀 섞여 있고요. 그 다음에 증권회사 상품 매매하는 예, 그분들 물량도 좀 섞여 있어요. 이게 오직 증권회사 것만은 아닙니다. 외국인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자, 같이 좀 예, 살펴봐야 될 텐데 자, 아래쪽 방향 예, 지금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그 전에 예, 굉장히 좀 69억 정도까지 쌓아갔었죠. 자,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외국인들 이날 예, 매도 쳤던 거 손절 다 할 때 이들은 차익 실현을 했죠. 69억 순매수에서 32억 순매수니까 약 37억 정도를 예, 차익 실현을 한 거네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예, 또 이따에
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마저 거의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또다시 지난주 초반에 장 별로 안 좋을 때요. 20억에서 37억 뭐 계속해서 누적으로 순매수 포지션을 콜옵션 쪽에서 쌓아가고 있죠. 자, 오늘 시장 급등하니까 낼름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주 발빠르게 굉장히 얕게 매매를 잘하고 있어요. 금융투자가. 자, 그럼 풋옵션 쪽을 한번 볼까요? 풋 쪽도 거의 별반 틀릴 거 없습니다. 자, 외국인들은 이때 자, 풋옵션 풋 매수를 많이 쌓아갔었죠. 21일 날 이날 콜옵션에서 신나게 손해보고 청산을 했듯이 이날 풋옵션 쪽은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21일 날은 급등을 했으니까 이때 다 손절매를 칩니다. 그리고 또 풋옵션 쪽 이렇게 풋 매도 포지션을 좀 쌓아갔는데 자, 요거는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아요. 요건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저 콜옵션 쪽에서 깨진 거 그거를 생각을 하면 뭐 정말로 작은 수익 뭐 그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이 금융투자 쪽 상당히 좀 영악한 그런 투자자들이죠. 계속해서 이때도 21일 날 자, 계속 매수 포지션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가 이때도 외국인들 다 손절칠 때도 이때도 계속 매수를 해가는 모습이었어요. 풋옵션을 약 119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가 지난주에 장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청산하고 계속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죠. 차익 실현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드디어 누적 순 매도까지 갑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런 파생 시장이다, 그런 옵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업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OLED 업종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OLED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BOE죠. BOE가 우리나라의 하이디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뭐 특허를 상당히 좀 많이 뺐었죠. 상당히 이 특허를 갈취를 하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를 따라왔는데요. 자, 이 BOE가 중국 쪽에서 계산하기를 이 BOE가 OLED를 잘 만들지 알았어요. 잘 만들지 알았는데 수율이 형편없이 나오죠. 지금 뭐 수율이 뭐 20%대, 30%대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중국 쪽 패널 업체들, 뭐 TV, OLED TV를 만드는 업체들, 그리고 또 휴대폰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BOE 걸 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OLED 쪽은 증설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. 지금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4월 달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열 거예요. 4월 달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, 이 OLED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자, 지금 저쪽 뭐 4월 달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크게 남진 않았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 삼성 쪽도 마찬가지고 LCD 라인도 저 OLED 라인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거, 그 OLED 라인으로 혀가 왜 이렇게 꼬이죠? OLED 라인으로 지금 개조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저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LG 디스플레이에서도 10.5세대 OLED 패널을 지금 증설을 할 예정이에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OLED 장비 업종들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. 이 삼성 쪽에서 저 퀀텀 TV하고 그 다음에 저 마이크로 LED 이 투 트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. 자, 요거는 LCD 쪽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기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65인치 QD-OLED를 개발을 해서 자, 그쪽으로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거니까 삼성에서 투자, LG에서 투자 이런 부분이니까 뭐 소재 업종들보다는 당연히 장비 업종들이 좀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자, 주가는 여기서부터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왔죠.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다가 뭐 지난주에 좀 시장이 안 좋으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, 바닥을 한번 다졌죠.
바닥을 다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요거 말고 자, AP 시스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차트 모양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. 자, 그런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62평선을 살짝 깬 모습이었죠. 살짝 깬 모습이었는데 어제 금요일 날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치고 올라왔는데요. 자, 이 이평선을 깼다 안 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방향이 살아있죠. 62평선이. 그렇기 때문에 깼어도 금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요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막상 투자가 4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여니까요. 뭐 곧 발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이게 발표가 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일리드 업종 잘 보시고요. 자, 이 업종도 잘 보셔야 되는 게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이 대북 관련주들이 밥은 다 됐는데 뜸이 좀 안 든 것 같습니다. 좀 있으면 뜸이 다 들 것 같습니다. 라는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래서 그거도 지난주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. 지난주 말에 오일리드 업종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은 특징 종목 캠트로닉스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캠트로닉스는 그런 거죠. 자, 우리 저 폴더블 폰 전에 CPI 업체들이 CPI 쪽이 좀 많이 좀 고생을 했었죠. 뭐냐 하면 UTG로 이 저 폴더블 폰 그 액정을 강화유리죠. 요걸로 접었다 폈다 하는 걸 만들어서 삼성이 폴더블 폰을 만들었다라는 얘기. 자, 이 UTG 관련되는 종목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.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, 이때가 자, 요게 잠시만요. 예. 자, 요게 자, 빨리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요. 자, 그때가 2월 달 이때예요. 이때였는데 자, 그때부터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것 플러스 실적이 되는 걸 보셔야 돼요.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8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한 상태고요. 올해도 마찬가지 굉장히 실적 부분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UTG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저 위에 급등했을 때 이럴 때 쫓아가서는 잘못하면 사자마자 고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눌리는 국면을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이죠. 모양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아까 보셨듯이 여기 전저점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 부분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. 자, 이 거래 대금 7조 5천억 이상 좀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도 지난주에 빠질 때 거래량보다는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한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다만 주 초반에 너무 좀 급등하면 주 후반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추가 상승 대비하시되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시장 대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. 저는 야인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